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6천 개를 추가로 늘립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6천 개를 추가로 늘립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아이돌봄과 같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년까지 일자리 34만 개 창출이 목표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 노인 일자리 17,000개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10,000개를 각각 확충합니다.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공급도 이번 일자리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련 일자리가 5,800개 늘어납니다. 정신과적 문제로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 개입팀 34개를 만드는데 204명이 신규로 투입됩니다. 장애인 스포츠의 꽃 2019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개막식을 갖고 4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2019년 휠체어 농구리그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선수 대표로 고양 에이스 최요한, 심판 대표로 이준희 씨가 선서에 나선 후 변효철 KWBL 명예총재의 개막 선언으로 4개월 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올 시즌부터 향후 3년간 9억 원 후원을 약속한 공식 스폰서 제이준 코스메틱의 고재영 대표가 선수들에게 직접 후원 물품을 전달했고 KWBL은 가수 수빈을 휠체어 농구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2019년 KWBL 휠체어 농구리그는 서울특별시청, 대구광역시청, 고양홀트, 제주특별자치도, 수원무궁화전자 등 총 5개 팀이 참여해 지역별 순회 개최 형식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정규리그 일정을 이어갑니다. 정규리그 1, 2위 팀은 12월 20일에서 22일 사흘간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챔피언전에서 우승을 다툴 예정입니다. 제35회 전국 장애인 부모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5회 전국 장애인 부모 대회가 지난 23일 AW 컨벤션 센터에서 장애인 가족 복지 국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장애 자녀를 키운 부모를 격려하는 올해의 어버이상, 한국장애인 부모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 등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이 밖에 감사패 시상, 국회의장 공로장 시상이 있었으며 장애학생 미술공모전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습니다. 올해 제27회를 맞이한 미술공모전에는 425점의 작품이 모였으며 275점이 입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눈치 보지 않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연장 보육으로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 모두 더 편리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 보육 시간과 개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 보육 시간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의 연장 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서 돌보는 교사가 배치돼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 사항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 종일반은 폐지되고 대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되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두게 됩니다. 연장보육반은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고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어린이집에 눈치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교사가 투입됨에 따라 담임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고 휴게 시간과 수업 준비 시간 확보로 근무 여건도 나아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돼 보육 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습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자동 출결 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어린이집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동 출결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 출결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경기도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확산 방지와 조기 차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희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확인되자 경기도는 긴급 브리핑과 부단체장 시군회의를 여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높여 발령하고 가축질병 위기 대응 매뉴얼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기관별 방역 조치 등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식을 위해 발생동과 방문 금지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병 확인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긴급 가동하는 한편 경기도지사 주재의 부단체장 시군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초기 단계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나서달라며 최대 강도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비상대기 상태라고 생각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죠. 이게 지금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혹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초기에 최대치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과 함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과 통제 초소 설치, 축산농가 이동 제한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주 발생 농장의 돼지와 발생 농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2개 농장의 돼지들도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대 내 통제 초소 5곳과 거점 소독시설 3곳을 24시간 운영하고 발생 농장 방문 차량 등을 정밀 검사를 실시해 추적 관찰합니다. 한편 파주시전 양돈 농가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경기도는 파주시 요청에 따라 이날 방역 대책비로 특별조정 교부금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세종시에서 문화예술 융합전시회 2019 라이프앤컬처 페어 인 세종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윤성은 기자입니다. 세종시에서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문화예술 융합전시회 2019 라이프앤컬처 페어인 세종이 열렸습니다. 세종시에서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생활 공예 및 창작 전시회 등 세종 충청 지역 작가들의 개인 작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아이템 상품까지 130여 개 전시 부스가 설치돼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직접 그 현장에서 체험을 할 수 있고 직접 손으로 만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시민과 작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목공 체험과 손글씨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코스를 마련해 접근성과 흥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완성된 전규일 화가의 대형 작품은 세종시 교육청에 기증돼 상시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충분히 즐기고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이프 앤 컬처 페어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제 글씨를 보고 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세종시에서 열린 박람회는 생활 속 다양한 문화 작품들의 전시와 판매를 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생활 예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전남 순천시의 치매 안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시가 치매 안심센터를 신축해 지난 17일 순천시 보건소 광장 1원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소식은 치매 가족들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사업과장의 추진 경과보고와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치매 단계별 인지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설이 마련된 치매 안심센터 신축은 치매 악화 지연과 치매 예방 효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가 찾아가는 마을 단위 건강 서비스의 성공적 수료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나현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지난 18일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는 지역 주민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양시와 광양시 보건소가 마련한 찾아가는 마을 단위 건강 서비스 수료 축제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수료 축제 한마당 행사는 12개 보건진료소에서 24개 마을 주민 약 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만성질환 보건교육과 뇌 활성화 교육 등을 수료한 주민들을 위해 열리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수료증 수여와 참여 주민의 사업 결과 발표회, 건강체조, 도전 골든벨, 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 등의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고 또 민간 단체들이 협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 시는 지자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사업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강사의 지도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눠 먹고 엄선된 제품으로의 뇌 활성화 서비스 제공, 노래 무조건 등을 개사해 체조와 함께 실시한 보건교육 등으로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행사로 찾아가는 마을 단위 건강 서비스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예가 이병국 작가가 고전에서 발췌한 글귀들을 담은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이나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예가 이병국 작가의 서화동원 초대 전시회가 이달 30일까지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글씨와 그림의 근원은 같다는 의미인 서화동원을 제목으로 한 이번 전시회는 사서, 오경 등 고전에서 발췌한 글귀들을 담은 서예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가는 관람객들이 작가의 서예 작품들을 글이 아닌 그림처럼 느끼고 고전의 주옥 같은 글귀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딱딱한 전통 서예가 아닌 자유롭고 편안한 작품으로 그림을 감상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많은 고전들을 읽다 보면 그 가슴 속에 와닿는 문장이나 글귀들이 있습니다. 글씨는 이 가슴 속에 있는 글을 손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을 골라 각골 문자에 근원을 두면서 그 회화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관람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작품들을 표현해봤습니다. 특전사 생활과 항상 긴장되어 있는 소방관으로서의 삶에서 진한 묵향의 편안함을 느낀다는 이병국 작가는 26년간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등 각종 대회에서 수상과 입상을 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이번 전시회 작품들로 관람객들이 묵향에 취해 서예 작품에 한결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시사포커스 강석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의 성문제 해결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가 자기 만족감과 자신감, 자기 유연감 및
심리 정서적 안정감의 정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발표되었습니다. 성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은 남성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존감이 높고, 여성 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현실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성생활은 어떠할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성 문제를 무시하거나 노인이 무슨 성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아예 노인을 무성적 존재로 인식하곤 하지만, 이는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성적 존재이며 성은 죽는 날까지 외면할 수 없는 근원의 문제이며, 건강이 유지된다면 아무리 늙은 육신이라도 성적 욕망은 남아있으며 고령이라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옛 사람들은 윤리의식과 빈곤이 가져온 식생활 문제로 성을 덮고 살아왔을 뿐이지만, 의학이 발달하고 성생활이 나아지면서 노인들의 성도 다시 돌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인의 성 문제는 노인복지 문제의 중심부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성적 존재이며 성은 죽는 날까지 외면할 수 없는 근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과 기성세대가 자신도 노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후일 자신의 문제인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며, 성 문제 해결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남녀별로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진은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대뇌 피질 두께가 감소되기 쉽고, 남성은 저체중인 경우 대뇌 피질 두께 감소가 많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대뇌 피질 두께 감소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에서도 인지기능 저하를 예측할 수 있는 잠재적 인자로 알려져 있고, 대뇌 피질 두께가 지나치게 얇아지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여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낮은 교육 연수가 대뇌 피질 두께 감소와 관련이 있고, 특히 비만 여성은 두께 감소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자는 저체중이 대뇌 피질 두께 감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남녀별 심혈관계 위험인자와 대뇌 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으로 국제학술지인 신경학에 9월 10일자로 게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19년 7월 1일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 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들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과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10월 15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9천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일자리는 정말 중요하죠. 정부가 일자리 확충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며 9만 6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양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지속 가능한 사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과 처우 개선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